네, 목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가 오늘은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져오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갈등은 나쁘다예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여기 키워드 뒤에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붙였는데요. 네. 갈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갈등이 과연 나쁜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데요. 이번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어서 중요한 회기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같이 다뤄지는 안건 중에서 여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비자림로 확보장 공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일 겁니다. 결의안이라는 건 법적이나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어떤 특정 상대를 향해서 자신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채택하는 안건이고요.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서 채택이 되면은 제주도의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도의원이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죠. 네, 맞습니다. 고용호 의원 외에 25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같이 올렸고요. 결의안 내용을 보면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죠. 비자림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재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8월에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 있던 참나무를 대거 베어내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면도칼로 밀어내듯이 삼내물을 밀어내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그 환경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사가 중단이 됐고요. 이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사 구역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점이라거나 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던 점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렸고요. 그러자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현장을 확인한 뒤에 제주도 측에 환경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공사가 또 중단된 상황입니다. 아직 제주도는 이 환경청이 주문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공사에 따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폭을 줄이는 등 공사 설계를 좀 바꾸고 멸종위기 생물을 포획해서 인근 서식지로 옮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10월 정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환경청이 다시 설계가 잘 변경이 됐는지 또 멸종위기 생물은 잘 옮겨졌는지 등을 검토해서 최종 협의를 하면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저감 대책 수립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고용호 의원이 공사를 촉구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비자림로 공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발 사업이 됐든 간에 그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이거든요. 제주도 측에서도 지금 빨라야 2달은 지나야 설계 보완이나 보호종의 포획 이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이런 결의안을 작성해서 혹시 고 의원에게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 의원의 지역구가 지금 성산읍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일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곳입니다. 최근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좀 자초된 상황이고요. 고용호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찬성의 입장이었는데 환경부의 이런 결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보고 그 타겟책이 하나로 이 결의안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 결의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 외에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의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서 공동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 의원은 이런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지역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란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의원에 따르면 이번 비자림 공사가 공익,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공공사업인데 일부 반대 단체들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그들이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게 발견이 됐고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게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계획을 세우고 또 환경청이 이 보완서의 검토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돼야 하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 중간에 제주도가 사실 이걸 어기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된 건데 마치 일부 시민들이 방해해서 공사가 중단됐다.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네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을 좀 왜곡하게 좀 해석한 후에 그 결의안에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담은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결의안 내용 중엔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비자림로 공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점인데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은 없애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이건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1980년 5월에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웠는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의안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고용호 의원과 그리고 여기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을 규탄했는데요. 성명 내용을 보면 고 의원이야말로 지역 주민과 도민 여론의 차이를 이용해서 갈등을 악화시키는 저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제주도 의회 앞에서 고 의원과 또 이번 결의안에 서명한 다른 도의원 25명에 대해서 선고로 심판하겠다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논란의 중심에선 이 결의안은 다음 달 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떤 결론 나올지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지방의원 등을 뽑는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데요. 이 중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좀 쟁점이 되는 사안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지금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예전에 비해서 인구수가 크게 늘면서 선거구를 나눠야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선거구 획정은 사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법률로 선거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한 명의 투표 가치가 다른 유권자들의 가치와 같아야 한다는 투표 등가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는 A 지역에서 지방의원 1명을 뽑고 또 5,000명이 사는 B 지역에서 의원 1명을 뽑는다고 하면요. 두 지역의 주민의 표가 가진 영향력을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A 지역 주민은 표의 가치는 100분의 1이 될 거고 B 지역 주민표의 가치는 5,000분의 1이 될 겁니다. 너무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주민표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 편차 한계를 정할 것을 이제 결정했는데요. 인구 편차가 3대1 이하가 되게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구별 최대 인구수가 최소 인구수보다 3배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아라동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56배, 그리고 애월읍은 3.46배가 많아서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 매우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법에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기구인데 이 위원회가 내년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 권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단순히 의원 수를 늘리는 특별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공고를 내놓을 것을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라동과 애월읍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나누려면 최소 2석이 지금 추가로 필요하고 제주 인구수를 따지면 비례대표 1석이 추가로 또 필요해서 총 3석이 필요한데요. 제주도 의회 의원 전체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도민 반발과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이런 권고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역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수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돼야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2018년에 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때처럼 이게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반대 여론을 피해가려고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니냐는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통폐합하라는 공고안을 만약에 내놓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이 되는 해당 선거구에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9번의 회의를 진행해왔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일이 실행하지 못할 것을 공연히 논의만 한 게 아니냐,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어떤 결정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벌초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유지되면서 벌초 인원도 제한되고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문중 벌초는 한 회 최대 8명까지, 가족 벌초는 한 회 4명까지만 가능하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탐나는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